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해서 좀 여러 종목들 빠르게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과열 벨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직전 영상에 안내드렸는데 실제로 약간 눌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해요. 자, 1시간 본 기준으로 볼 때 꽤 오랜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3일 이후로 꽤 오랜만에 21선, 51선 데드크로스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략적으로 추세 하단부 0.68 구간까지 조정이 출현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어제 우리가 프리장에서 대략적으로 약간 이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프리장 같은 경우가 손익비가 좋았던 구간이죠. 즉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진행할 때 있어서 대략적으로 미래 손절가는 이만큼 잡고 밑으로 이만큼 내려올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 하락 포지션을 구축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었고요. 자, 단기적으로 대략 이 파란색 추세선처럼 이 단기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밑에 가지고 있는 장기 이평선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 11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튀어주면서 이 박스권을 횡보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밀어주면서 즉 지금 구간보다 조금 더 밑으로 밀어주면서 대략 마이너스 1.5%대의 조정을 한 번 더 야기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똑같이 이 손익비를 그려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증시가 0.3%에서 0.4% 이거 올라가면은 다시 종고점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보고 대응하면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증시가 결국 전날 이 G라인들을 지지받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그래서 해당 이 G라인들을 지지받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밑으로 마이너스 1.5%더 밀릴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일단 1시간 본 기준에서 새 신호 출현했고 자 4시간 본 기준에서는 아직 안 나왔네. 그래서 자 4시간 본 기준에서는 바이 신호 아직 셀 신호 나오진 않았지만 자 4시간 본 기준에서도 오랜만에 21선 밑으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21선 아래로 하회할 때는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51선 한번 찌그러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럼 똑같이 1%대 조정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다. 대신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되돌림 파동. 하지만 결국 되돌리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는 이런 하락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슉 하고 그었을 때 피보나치도 적당히 잘 그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그려보았을 때에도 자 동일하게 우리가 하락 진행됐고 자 되돌림 파동 0.5 근데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1.618 이렇게 우리가 나스닥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구간에서 자 0.5 되돌림 파동 0.5를 위로 돌파해 버리면 그래서 자 해당 상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21선 위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이 지지받아 버리면은 나오지 않는 하락이에요.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를 우려해야 되고 자 목요일에 비농업 고용자 지수, 뭐 ISM, 서비스 지표, 실업률 등등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이 휴장이고 목요일에는 오전만 증시가 열리고요. 즉,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부터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쉬지 않고 달려온 증시고 그렇다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3.5일 정도에 되는 휴가를 앞두고 비중 축소하고 휴가 가자. 좀 비중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어제 안내드린 구간도 있고요. 우리가 또, 자, 결과가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출현하고 나서, 실업률이 출현하고 나서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그 전에 발생되는 변곡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본 기준에서 지금 자 전날 상승분을 덮는 하락세가 하루 좀 출현했다라고까지만 보시면 되고 일본 기준에서 5일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길 이탈해야지만 결국 밑으로 무너진다. 자, 뭐 지금 구간 무너지면은 동일하게 1%대 이상, 1%대에서 1.5%대 이상 조정이 보이는 구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 G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1%대 이상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설명하다가 5분이 지났네. 자,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시간 본 기준에서 뭐 셀 신호가 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1시간 본 기준에서는 이제 출현한 기준이긴 하고요. 전날 154불 이탈하게 되면 우리 비중 축소하자,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안내드렸고, 실제로 이 151불대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 그래서 자, 엔비디아는 이제 그 다음 지라인이 151.5불대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50일선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좀더 밀릴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던 6월 23일 단기 상승 추세 이탈하고 나서 0.5 되돌림 파동 진행됐기 때문에 지지받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밀릴 것인지 변곡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 만들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 줄 가능성 존재한다. 근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 하지만 현재 이 과열권 구간에서 자, 일본까지만 보셔도 현재 이 일본 우리가 봉 차트를 해석할 때 뭐가 있냐면 자, 3거래 이상의 상승을 뒤덮는 하락폭이 나오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권 3거래일이잖아요. 이 3거래일의 상승을 뒤덮는 하락이 출현하면은 일단 이거 좋지 않은데 라고 해석을 해요. 직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 만한 좀 강하게 쏟아졌던 구간들이 어디 없나. 네, 뭐 이런 식의 이런 구간들이 있겠죠. 네, 직전에 3거래일, 4거래일 상승을 한 번에 뒤엎는 하락이 출현한다면 밑으로 무너지는 이런 그림들 나올 수 있다. 예, 원래 봉차트 해석이 그래요. 3거래일 이상의 상승을 뒤덮는 3거래일 이상의 상승을 뒤덮는 하락이 출현한다면은 이후로 무너지는 조정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그려놓고 대응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게 좀 나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다음 중요한 지라인은 151.5불이고 이 151.5불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좀 더 빠져버리는 결국 어디까지 대략 한 145불? 여기서 빠져버리면 145불 때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여기 단기적으로 지라인 형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해버린다? 그럼 바로 밑으로 밀려버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구간 지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XX도 지금 아 결국 이거를 올렸구나 이러고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얘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이고 어제 엔비디아가 밀릴 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한 4% 5% 조정이 나올 때 결국 같이 한번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중소형주들이 오를 땐 조금밖에 안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조금밖에 안 내리는 참 신기한 구간이네.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50에서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1시간 보기 중에서 셀 신호 떨어졌고 실제로 밑에 있는 보조지표 셀 신호 떨어지고 있고 여러 종목들 다 아직 보조지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 나올 구간이다라고는 봐야 돼요. 이거를 일봉을 볼까?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XXX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XXL 기준에서는 최대 이탈이 좀 심하면 좀 과하게 쏟아질 수 있어요. 자, 해당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ABC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반등 나오고 다시 올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밀어놓고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위로 올리는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20일선 결국 위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밑에서 올라오는 이 50일선하고 데드크로스 출현하면서 밑으로 와장창 빠지는 이런 구간 나올 수 있고 필수 지지라인은 24.5불, 24.3불 24.3불 필수 지지라인으로 가져가면서 24.3불 훼손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 보면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빠지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0%에서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굳이 어렵게 말씀드릴 필요 없죠. 아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XXL도 그렇고 그냥 뭐 치고 올라가면 장땡인데 뭐. 올리는 거야 뭐 돌파 매매 본장에서 실시간으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XS가 자리를 좀 하나 만들고 있죠.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약간 어제 약간 좀 추세를 위로 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구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손익비가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가 7.65불 잡고 현재 매수해가지고서 위로 수익 9불 때 위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단기적으로 수익이 10%, 최대 30%까지 나올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이런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우리가 8불, 8.5불 이렇게 돌파 매매 진행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G라인 계속 지지받고 있죠. 자, 여기 중요한 G라인. 박스권 상단, 그리고 448일선 위에. 그리고 이건 4시간 봉으로 보아도 실제로 여기 평선 448일선. 그리고 이건 일봉으로 보아도 위에 결국 약간 밀린 박스권 상단, 그리고 구름대 위에 주봉으로 보아도 어디 지받고 있는 거죠? 추세 상단, 21선 상단 지받고 있는, 즉 G라인 좋은데 지받고 있는 300불대예요. 자, 테슬라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 눌린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안내드렸던 부분이고, 직전 영상에서. 그래도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과하게 실었다면 290불 이탈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260불대에서 다시 매수하자.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0불 뚫리면 260불 다음 G라인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대충 그었을 때도 260불까지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을 때 260불, 이런 식으로도 하나 그렸을 때 260불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 260불 보이겠구나. 여기 이탈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1.618, 290불대 이탈하게 되면은 최대 하락 260불까지 보이겠거나 중간에 한 270불 정도는 G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 존재하겠구나. 피보나치 그래프만 보인다는 거죠. 현재 1시간 봉 기준에서 셀신호 떨어졌고 4시간 봉 기준에서도 셀신호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 바이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따로 그렇게 무리하게 막 가자가자 외친다기보다는 비중 덜어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V자로 꺾이면서 돌파가 나오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파란 상승 추세에 다시 회복하고 돌파 나오는 310불, 320불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돌파 매매 진행할 예정이다. 아마 320불 위로 다시 돌아오면은 바이 신호도 나올 거예요. 아이온큐 진짜 재미없는 구간이다. 어제 XXL 같은 경우는 약간 눌렸다가 V자 반등 나와버렸죠. 근데 얘도 그렇게 나왔어야지. 지금 이 상승 추세, 삼각 추세를 돌파하는 건 좋거든요. 이 삼각 추세를 돌파하는 건 좋은데, 이 삼각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상승 추세 내에서 이렇게 흔들지 말고, 여기선 바로 그냥 치고 올려. 이거 뚫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뚫어야 되는 자리. 자, 못 뚫으면 계속 이거예요.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이거 위에 매물도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저항으로 계속 못 뚫고 있냐 하고 답답한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한 번 더 밀려서 G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39.5불 결국 이탈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매물대도 작정 그 G라인으로 형성하지 못해요. 그냥 바로 쭉 밀어버린다고요. 35불, 36불. 39.5불 지지 라인 정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이거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쭉 밀려요. 35불, 36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 44불 위로 돌파 나와줘야 48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48불, 우리가 딱 피보나치 그려도 48불까지 딱 목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결국 36불 밑으로 32불 어쩔 수 없이 밀려버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언큐. 추세는 상승으로 남아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39.5불 이탈하게 되면은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캔슬돼요. 팔란티어 어제 130불 때까지는 결국 잘 지지받고 회복을 했어요. 예, 어제 멤버십 통해서도 안내드렸지만 결국 여기 구간, 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건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영상에서도 안내드렸지만 결국 여기 돌파하지 못하는, 이 136불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 나오면 결국 131불 저점 리테스트 하러 간다고 안내드렸었고, 실제로 저점 리테스트가 나온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중요해요. 팔란티어는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면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단기 상승 추세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130불대, 이제 130불이죠. 이거 130불, 128불. 멤버십에서 128불이라고 건네드렸었죠. 128불 지지를 하는지, 이탈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피보나치 기준 4.236 지지라인이기도 하고요.
결국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빠져버리고 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림 나오면은 결국 120불 지지받지 못하는 하락이 출현해요. 이는 1시간 봉 기준에서도 동일하고 동일하게 4시간 봉 기준에서도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 G라인은 122불 대에서 100불 대 결국 위의 G라인을 지지받기 쉽지 않다. 네,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일봉 기준에서 고점을 훼손하고 있는 일봉이 너무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좋지 않죠. 네. 이미 수식 거래일 상승. 이게 하락장 초기 증상이래요. 자, 상승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거의 막 한 2주, 3주 내내 어떻게든 아등바등 올려놓고 하락은 단 하루 만에. 이러니까 우리가 이 상승장에서 상승을 진행할 때마다 조심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패턴이 아이온큐나 테슬라에서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뭐 이번 엔비디아에서도 나왔지만 더 다른 종목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중요한 질환 일본 기준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128불, 125불. 이 11선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밑으로 밀려버리는 이 그림 나올 거예요. 밑으로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겠죠. 일본 기준에서는. 그러면 근다고 105불까지 빠진다고? 너무 많이 빠진다. 일단 팔란티어는 1시간 봉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고 일본 기준에서는 너무 과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너무 멀어져 있네요. 자, 결국 여기 지지받지 못하면은 한 번 더 밀고 나서 그 다음에 되돌리려는 힘이 나올 가능성 존재하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8불이 지지받지 못하면은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빠진다. 네, 기억. 자, 중요 종목들 좀 분석 드려줬고 나머지 좀 크게 전날 크게 빠진 종목들은 없고 뭐 전반적으로 조정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오른 종목들도 없고 MSTZ가 15%대 올랐네. MSTR이 지금 어제 안 그래도 멤버십 등에서 실시간으로 이거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줬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 결국 이탈해야 두 개 이탈해야 얘 인버스 타점 나와요. 첫 번째 370불. 이 370불 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360불. 이 두 구간 이탈해야 인버스 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일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어제 막 이탈하고 있었던 구간에서 이 추세를 이탈해줘야 밑으로 밀어요. 그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불 때 이탈하는 거 보고 나서 밑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거 좀 대응하자. 이때 매수해도 아직 뭐 8%대 10%대 이상 인버스로도 MSTZ로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약간 재미없는 구간이죠. 결국 돌파해야 되는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 추세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빠질 거 염두하면서 MSTZ 오늘 분장해서 매수할지 고민 좀 하자!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멤버십 가입해주면은 하루 1,500원 3만원에 차트 종목 분석, 매크로 데이터 분석, 뉴어전지 방향성, 옵션 데이터, 분장 실시간 증시 매매, 비테크 실적 발표 시간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같이 진행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인버스 타점을 좀 미리미리 안내드리고 있었고 장 시작하기 전부터 실제로 매크로 데이터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제 매크로 데이터 해석하고 나서 나스닥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안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만 잘 봐도 오늘 나스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PMI랑 ISM, PMI 모두 증시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악재 데이터다라고 안내 드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지금 모든 영상에 안내해주는 종목들 실시간으로도 대응 드리고 있고 본장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씩 다 읊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도움받아 가시면서 영상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